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다 쌤한테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되게 중요하지만 2차 방정식에서 배우는 것만큼은 특히나 더더욱 중요하고요. 고등학교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념 전체적으로 정리하기 전에 우리 67페이지로 가서 45번에 2차 방정식의 혈례근에 대한 개념까지 하나만 더 입혀본 다음에 그 다음에 총정리를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67페이지로 가셔서 2차 방정식의 혈례근 보겠습니다. 혈례근 성질이라고 불러요. 성질. 근데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잖아. 미리 좀 바꿨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제목을 조금 수정을 할게. 사실 2차 방정식에서 이걸 배우지만 3차 때도 배우고 4차 때도 배우고 2차 이상의 모든 방정식에 대해서 계속 똑같다는 걸 배우게 될 거거든. 그래서 미리부터 이렇게 정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어떤 자연수 n 이 이상의 자연수를 얘기할게요.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우리 n차 방정식으로 개념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n차 방정식의 혈례근의 성질이라고 얘기할게요. 우리 혈례근의 성질. 뭐 어차피 너희들 다 지금 필기로 가고 있는 거니까 제목을 이렇게 달아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n차 방정식의 혈례근의 성질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 여기 첫 번째 개수, 주어진 방정식, 주어진 정리된 어떤 식의 개수가 모두 실수, 개수가 모두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됐어요. 실수일 때,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여기 책에는 뭐 문자로 되어 있긴 하지만 나는 그냥 예시의 어떤 값 하나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만약에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2 더하기 i가 한 근이면 그러면 2 마이너스 i도 반드시 근이다. 이건 2차 이상의 모든 방정식에서 다 적용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 증명할 수 있어. 고등학생들은 내가 증명을 다 해주는데 이거 증명하려면 조금 이 쌓아가야 되는 개념이 좀 많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단은 좀 받아들이는 걸로 할게요. 정확하게 개념만 잡고 사실상 증명 과정보다는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한 공부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 상황이 완성이 됐어요. 유리수일 때라고 적어볼게요. 유리수일 때 개수가 모두 유리수일 때 만약에 3 플러스 루트 2가 한 근이면 3 마이너스 루트 2도 반드시 근이다. 그러면 이 개념 자체가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이 혈례근의 성질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만약에 한 근을 알려줬으면 그건 사실 하나를 알려준 게 아니다. 두 개를 알려준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증명 과정을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길어서 지금 그냥 간단하게 몇 자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너희들이 공부해야 될 방향을 얘기해주면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요. 개수가 실수일
이때라는 이 전제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개수가 모두 유리수라는 전제 조건, 이런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되어 있어야지만 얘가 한 근일 때 얘도 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얘가 근이라고 해서 무조건 얘가 근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얘가 근인데 개수 중에 하나도 실수가 아닌 게 낀겨 있어. 그러면 얘가 반드시 근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얘가 근이 아예 안 되는 것까지 갈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지금 그 상황, 반대 상황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얘가 근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너가 하나를 더 찾고 싶으면 개수가 모두 실수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태라면 이제 2-i도 반드시 근이고요. 2 플러스 i랑 2-i 내가 예시로 든 두 개의 숫자가 무슨 관계야? 켤레 복소수잖아요. 켤레 허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플러스 i의 켤레 복소수도 반드시 근이라고 해서 얘를 그냥 켤레 허근이라고 불러볼게요. 켤레 허근. 이 키워드를 적는 이유는 이제 결론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개수가 모두 실수라면 켤레 허근도 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가 모두 실수라면. 그 다음 밑에 거는 개수가 모두 유리수라면 얘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유리수와 무리수의 혼합 형태로 되어 있는 무리수야. 그리고 이 루트 앞에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걸 켤레 무리수라고 불러요. 그럼 얘도 이제 켤레 무리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켤레 무리근. 다시 그러면 어떤 무리수가 하나의 근으로 나왔는데 개수가 만약에 다 유리수로 잡혀있어? 그러면 그놈의 켤레 무리근도 반드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이 켤레근의 성질인 거고, 책에는 모든 책에는 다 여기까지 나와 있지만 우리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 봐봐. 그러면 개수가 모두 유리수라면 우리 수의 층계의 그 크고 작음을 봤을 때 유리수이면 당연히 실수인 거 맞나요? 유리수가 되어 있으면 실수인 거 맞지? 실수면 유리수냐라고 했을 땐 틀린 말이죠. 실수이면 유리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유리수면 당연히 실수이기도 한 거니까 이 두 번째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면 당연히 첫 번째 전제 조건도 충족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실상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지. 개수가 모두 유리수이면 당연히 실수이기도 한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똑같이 플러스 i가 한 근이면 2-i도 당연히 반드시 근이다. 이런 얘기를 이 내용을 여기다가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참고적으로만 생각해 보시고요. 개수가 유리수면 당연히 실수이기도 한 거니까 전제 조건을 충족했으니까 우리 어떤 하나의 허근이 나온다고 해도 그놈의 켤레 허근도 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문제로 한번 또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로 가서요. 페이지는 78페이지예요. 78페이지. 중요한 내용인데 적용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565번 가보겠습니다. 565번. 자, 565번을 보시면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자, 봐봐. 이건 근이 주어진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근이 허근으로 주어져 있어. 허근으로. 그러면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해야 돼. 스스로. 켤레근의 성질을 적용하세요라고 절대로 문제가 나오지 않아. 그러면 거기 한 근이 2 플러스 3i에다가 밑줄 쳐봐. 한 근이 2 플러스 3i일 때 거기다가 밑줄 쳐보시고 켤레근의 성질을 스스로 떠올릴 것이라고 한 번만 적어보세요. 켤레근의 성질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스스로 떠올려 볼 것. 하나가 주어졌으니까 이제 뭘 체크하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겠는가. 켤레근의 성질을 스스로 떠올려 볼 것. 시작해볼게. 자,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뭐 실수 A, 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왜 그래? 그러면 지금 실수 A, B라는 거 숫자의 종류에 대한 언급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거고, 다시 한번
방정식이 나왔고 근이 주어졌는데 또 허근으로 주어졌어. 그럼 혈례근의 성질을 적용해서 하나를 더 얻어낼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 그러면 너희들은 당연히 전제 조건을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전제 조건이 충족이 안 되어 있는 문제도 나옵니다. 물론 지금 기본서에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실전에서 기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보면 전제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상황으로 함정 문제를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개수 체크해 볼게요. 여기 1 실수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미지수가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숫자 조건이 중요한 거지. A랑 B가 실수란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A랑 B는 실수이기 때문에 둘의 곱인 A, B도 실수라는 얘기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더하기 A 더하기 B 여기도 실수 더하기 실수니까 실수라는 게 확인이 된 거지. 자 그럼 다시 2 플러스 3i라고 하나가 나와 있는데 전제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놈의 파트너인 2-3i도 반드시 근이다라는 거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게 중요한 겁니다. 2-3i도 반드시 근이어서 2차 방정식은 최대 어차피 2개밖에 못 갔잖아? 그 2개가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아 얘를 가지고 전제 조건을 충족했으니까 이놈의 혈례 허근도 반드시 근이 되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판단하는 게 너희들이 스스로 해야 될 역할이었고요. 이제 다시 물을 볼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어쨌든 a와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a랑 b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어? 이 방정식에서 개수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해 2개입니다. 근 2개예요. 그럼 근 2개 알고 있는 걸 가지고 a, b 개수를 구해봐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개념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겠죠. 문제에서 이미 정답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근을 알려주고 개수들을 분석해보세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가는 게 가장 좋겠지. 물론 근 2개 알고 있으니까 우리 인수정리에 의해서 얘는 x 마이너스 2 더하기 3i 2 더하기 3i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 이 2개를 근으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요 인수의 곱으로 이 2차식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전개한 다음에 개수 비교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계산 과정 자체가 생각보다는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가도 괜찮겠지. 그리고 사실상 이 인수정리랑 근과 개수와의 관계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인수정리를 그대로 전개하고서 개수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탄생한 거니까 우리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끌고 가볼게요. 그러면 합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이 두 근의 실제로 덧셈의 결과는 4죠. 합은 4입니다. 근데 이거를 개수의 관계로 한번 써보면 개수와의 관계로 써보면 우리 마이너스 a분의 b 우리 마음속에 a, b, c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ab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ab가 됩니다. 마이너스 ab 그렇지?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정보에서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의 합조건, 합정보에서 AB가 마이너스 4라는 거 일단 얻었어요. 아직 AB 구하려면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곱정보까지 가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뺄셈 정보도 있지만 더 일반적인 정보는 합이랑 곱인 거니까 이 두 개를 실제로 곱하면 연습해보자. 이거 복습됐는지 1학년 곱하면 얼마야 길만? 3, 2, 얼마? 5, 13. 편례 곱소수 두 개의 곱은 실수와 허수의 제곱이 할 거니까 4 더하기 9에서 13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곱은 근 개수의 관계로서 설명해 보면 우리가 a분의 c로 쓸 수가 있으니까 c가 지금 a 더하기 b인 거니까요. 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1분의 a 더하기 b 따라서 a 플러스 b가 13이다. 이렇게 두 개의 정보를 얻어낸 겁니다. 이제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A가 B가 얼마인지 각각을 구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무릎 자체가 지금 제곱 더하기 제곱을 물어보는 거고 각각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게 된 게 아니니까 그냥 곱셈 공식, 변형 공식으로 끌고 가시면 되겠죠. 얘는 A 플러스 B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로 가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169에서 더하기 8이랑 더하기 8이랑 169에서 얼마지? 미안해. 문제를 잘못 적었네. 아씨. 마이너스입니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지만 괜찮아. 우리가 잘못 푼 건 없어. 애초에 문제 스타트를 잘못한 것 뿐이지. 칠판에 적은 문제로는 바뀌어왔어요. 여기가 마이너스인 것만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더하기로 가면 안 되겠냐? a-b의 제곱에다가 ab를 두 개 더해주는 걸로 가야 되겠네요. 2ab 이렇게 가져서 여기에는 169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8이니까 161이 된다. 제곱 더하기 제곱의 값은 161이 된다라는 거고 혈내근의 성질을 바탕으로 시작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누가 혈내근의 성질을 적용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근이 하나가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공짜로 하나 더 알아낼 수 있을까라는 걸 스스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566번도 그냥 문장을 보고만 넘어갈게. 566번 한근이 3-i라고 나와 있어. 물론 지금 혈내근의 성질 문제를 보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쉽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봐봐. 한근이 3-i야. 그럼 너희들은 어디에 눈이 가야 돼? 개수에 눈이 가야 돼요. 주어진 방정식에 개수들 1, A, B 얘네들이 다 실수인가? 근데 실수 AB라고 나왔고 1은 원래 실수니까 다 실수인 거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 플러스 i도 반드시 근이다.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567번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567번 가보시면요. 얘도 문제를 봅시다. 2차 반응식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근이 또 나와 있어. 근데 뭔가 미정계수를 포함해서 b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유리수 AB 또다시 밑줄 쳐야 되는 거고 숫자 조건이네요. 유리수 AB라고 나와 있으면 그러면 이게 이 말이네. B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유리수와 무리수의 혼합 형태의 무리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공짜로 하나 더 먹을 수 있을까? 개수를 봤더니 1도 유리수고요. 마이너스 4도 유리수고요. A도 유리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혈내 무리근의 성질을 적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어 있구나. 따라서 요놈의 혈내 무리근 B 얘는 유리수 부분이죠. 더하기 루트 3 루트 앞에 보호를 반대로 바꾼 혈내 무리근도 반드시 근이 된다는 거. 하나를 알려주지만 혈내근의 성질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를 공짜로 먹고 들어가는 거야. 지금 2차 방정식이니까 나머지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최대 2개인 거니까. 근데 3차, 4차까지 가면 나머지 하나 이런 건 아니고 얘가 보면 얘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나왔지. 그래서 얘가 보면 나머지 하나가 얘다. 이렇게 내가 써둔 적 없어요. 얘도 근이다. 얘가 보면 얘도 근이다. 이렇게 써놨고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중까지를 고려해서. 자, 그래서 이제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근에 들어가 있는 미정계수 B, 계수에 들어가 있는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끌고 가면 문제가 풀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합 조건 써볼게요. 합은 두 개를 더한 거니까 2B, 실제로 더하면 2B인데 얘를 계수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A인데 B에서 4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B 값은 2라고 밝혀지는 것이고 그러면 곱을 한번 써보면 곱은 B가 2라고 밝혀졌으니까 얘가 2 빼기 루트 3이고 2 더하기 루트 3이어서 4 마이너스 3의 1이 되겠네요. 합차 1은 A분의 C이기 때문에 A가 되면서 그 A 값이 그냥 1이라고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두개 더하시면 3이 정답이 됩니다.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한 김에 이따가 정리할 때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됐어요. 그래서 혈내근의 성질 개념까지 마무리해서 우리가 단편적인 개념들은 다 끝이 난 거니까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너희들이 썼을 텐데 한 번 더 적으실 분들은 한 번 더 적어도 되고 아니면 집중해서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에서 내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 그리고 이놈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표현을 한 상황에서 우리 개념을 그냥 쭉 한번 정리해보면 이제 2차 방정식 딱 나오면 너희들이 떠올려야 되는 정보 6가지라고도 내가 개수까지 얘기했지. 6가지를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래도 도움이 될 거야. 처음에 공부할 때는 6가지가 있다는 생각을 잡고 하시면 내가 뭐를 생각을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인수정리예요. 인수정리. 자, 인수정리입니다. 그래서 인수정리를 토대로 우리는 최고차항계수 A, 얘는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걸로 갖다 쓰셔야 되는 거고 x-알파, x-베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이 좌변에 정리된 2차식이다. 결국엔 얘랑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같다는 거죠. 내가 여기다가 뭔가를 조금만 더 입혀볼게요. 실전적인 얘기를 조금만 입혀보기 위해서 거기 우리 저번 시간에 보긴 했지만 몇 번 문제로 한번 다시 보니까 저번 시간에 있었는데 528번 한 번만 더 볼게요. 한 번만 528번 봐보세요. 자, 528번에 이 문제 가지고 조금 내가 그냥 바꿔가지고 내볼게. 자, 528번을 보면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3은 0이다라고 나왔고 두 분이 알파랑 베타라고 나왔고 지금 이 문제에서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나와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두 가지 방법 다 얘기해 줬어요. 인수정리를 토대로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개해서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합이랑 곱 꽂아 넣어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문제를 내가 이렇게 바꿨어.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2알파랑 4 더하기 2베타 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해도 당연히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 인수정리를 가지고 너희들이 실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한다면 세모, 네모, 세모 별표라고 할까?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은 거 있지? 세모 더하기 별표의 알파 세모 더하기 별표의 베타 꼴을 구하는 문제는 무조건 인수정리 대입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게 결론이에요. 이런 꼴을 만약에 구하라고 했으면 지금처럼 그거의 예시가 이겁니다. 4 더하기 2알파 4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의 개수도 똑같고 앞에 있는 숫자도 똑같아요. 얘를 구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인수정리로 끌고 갈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인수정리의 기본 형태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야. 너희들은 빼기 1알파 빼기 1베타로 만들어주면 돼. 어떻게 만들어주면 될까? 이게 별표로 나눠주면 되겠죠. 별표를 마이너스 별표로 빼내면 되겠죠. 이거 말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한번 해볼게. 우리 이거를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끄집어내볼게. 이쪽 괄호에서. 내가 마이너스 2를 하나 앞으로 빼면 마이너스 2로 나눠준 결과니까 이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남는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니? 그치? 이 4 더하기 2알파는 마이너스 2를 앞으로 곱해진 걸로 빼내면 안쪽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가 남게 될 거고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2를 한 번 더 빼내면 이 마이너스 2 두 개가 만나면서 앞쪽에는 그냥 4가 있는 셈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뒤쪽 괄호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식을 구하라는 건 결국엔 얘를 구하라는 얘기인 건데 우리가 인수정리에 의해서 이 왼쪽에 정리되어 있는 요 2차식 자체가 한 번만 더 써볼게.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3이라는 요 정리된 2차식이 최고차항계수의 1을 가지고 있는 즉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갖고
같고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식이다랑 똑같은 말인 거니까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여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질문의 형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의 곱셈을 구하면 되는 점수네요. 여기 얘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x자리에 뭐를 집어넣은 결과라고 볼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를 딱 집어넣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라서 근데 얘가 얘잖아요. 여기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그 계산 결과 자체가 4 더하기 14 더하기 3 해서 21 나왔나? 21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게 요만큼의 값이라는 겁니다. 요만큼의 값.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주시면 요만큼의 값이 지금 21이 돼서 답은 21이 아니지. 답은 거기에 4가 곱해진 꼴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84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모 더하기 별표의 알파, 세모 더하기 별표의 베타꼴을 물어봤다는 문제는 무조건 인수정리로 끌고 갈 수가 있어. 우리가 그 조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으로 숫자를 빼내주기만 하면 반드시 어떤 수 빼기 알파, 똑같은 수 빼기 베타꼴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그냥 식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한 결과로서 해석할 수가 있다. 물론 두 번째 방법으로요. 얘 자체를 내가 전개를 해서 16 더하기 8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4배의 알파 베타 해서 합자리의 숫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꽂아놓고 그럼 꽂아놓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 7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곱자리에 1분의 3에서 3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56 더하기 12 해도 84가 똑같이 나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런 거를 구해보세요라고 하면 인수 정리가 먼저 떠오르는 게 나는 더 옳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의 기본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두 근의 합은 반드시 마이너스 a분의 b로 표현할 수 있고요. 얘를 알면 얘를 알 수 있는 거고 얘를 알면 근의 합을 분석할 수가 있는 거고 양방향으로 공부하셔야 되겠지. 근데 여기도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이건 너희들이 이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요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기억하지 말고 웬만하면 얘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해. 이게 무슨 차이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거야. 우리가 여기 예시를 이거 가지고 한번 보자. 너희들이 여기서 두 분의 합 구해보세요. 이러면 마이너스 a분의 b. 내 마음속에 abc는 지금 1 마칠 3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공부하면 1분의 마이너스 7을 분수로 만든 다음에 그거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가지고 결국엔 7이라고 대답을 하겠지. 근데 그런 과정에서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해요. 생각보다. 그러면 어차피 이 마이너스는 분 뭐에다가 줘도 되고 분 자에다가 줘도 되고 다 똑같은 표현인 거란 말이야. 나는 어떻게 하냐면 애초에 최고창의 개수를 먼저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거 분의 1창의 개수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럼 너희들이 1분의 마이너스 7하고 부호 반대로 바꿀 때 나는 이미 이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버려.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7 해가지고 그냥 7로 뽑아낸다는 거지. 그러면 실수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애초에 최고치한 개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놓고 걔를 분모 삼아서 분자를 올려놓자. 연습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가 있어요. 는 0이다. 여기서 두 분의 합을 구해볼래?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헷갈린다고. 마이너스 2분의 6 하면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3이야? 그거를 반대로 바꿔야 되니까 3이야. 이렇게 하면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럼 나는 그냥 습관적으로 얘 바로 바꿔버려. 2분의 6이에요.
2분의 6이야. 그거랑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랑 이렇게 공부하는 거랑 실전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공부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바꿔놓고 분자에 따라 2분의 6 그러면 합은 3이다. 바꿔놓고 분자에 따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7 그러면 7이다. 마지막 한 번만 더. 그러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은 0이다. 플러스 뭐 4는 0이다. 이렇게 해봤을 때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다 똑같이 지금 마음속으로라도 해봐. 3 어차피 바꿀 거야. 3분의 마이너스 6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 이 곱조건은 어차피 부호를 반대로 바꿀 일이 없어서 얘는 그냥 a분의 c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하시면 되겠죠. 그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써보면 얘는 내가 전제를 깔았죠. 알파랑 베타가 실근인 게 확인됐을 때, 실근일 때는 이 차에 대한 얘기도 할 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뒤에 가서 그래프로 볼 때 두 실근의 차가 그래프의 어떤 부분의 역할을 하는 건지 이런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이 차는 뭐가 작고 큰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절대값을 붙여서 표현을 하고요. 두 실근의 차 0 이상, 차이라는 건 0 이상의 값으로 정의가 되는 거니까 절대값을 붙여서 표현을 하고 얘는 공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절대값 a분의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야. 여기 위에는 판별식으로 기억하지 말고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반드시 기억하라고 얘기했어요. ABC 자리에, 그리고 ABC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를 꽂아 넣으면 되는 거고, 얘는 우리가 근해 공식에서 실제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결과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속도를 위해서 공부를 하시고 암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가 이제 뭐였지? 마지막 두 개가 5번하고 6번이라고 나눠서 쓸 수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죠. 알파랑 베타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 알파를 넣으면 는 0이 됩니다. 그래서 a 알파의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가 0이다라는 우리가 알파에 대한 참인 등식, 즉 알파에 대해서 값이 0인 식 하나를 알아낼 수 있다는 이유고, 그 다음에 베타 버전도 마찬가지죠. a 베타 제곱 더하기 b 베타 더하기 c는 0이다라는 얘도 방정식이 아니고 참인 등식이에요. 베타와 관련된, 베타라는 근과 관련된 값을 0으로 하는 등식을 얻어낼 수 있는 건데, 이 두 가지도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추가적인 멘트랑 같이 곁들여서 공부하는 게 좋다고 했어. 그래서 얘는 실전적인 얘기를 해봤을 때 알파, 베타와 베타에 관한 식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이 두 가지가 도구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알파와 베타에 관한 어떤 식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저 5번, 6번 정보가 아주 크리티컬하게 쓰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숙제를 해왔을 텐데 한번 쌤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바로 532번입니다. 바로 532번 봅시다. 532번. 잘 해왔을 거겠지만 한 번만 더 확인해보고 꼼꼼하게 공부 마무리 지어보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이다의 부분이 지금 알파랑 베타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이만큼이 있는 거야. 지금 이만큼이 있는데, 근데 물음을 봐야 되겠죠? 이 물음 자체가 내가 지금 방금 쓴 거야. 알파랑 베타에 관한 어떤 식이 있고 그 식의 값을 구하라고 제시를 해주겠지. 물어보겠죠. 너희들은 이걸 다 전개할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물론 전개해도 풀려요. 전개한 다음에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런 것들 꽂아 넣으면 풀리긴 하지만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면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 우리는 알파, 베타가 근이라는 걸로부터
일단 알고 있는 게 이거예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은 0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도 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이 요구하고 있는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 이거 자체를 지금 전개를 하려면 알파랑 베타에 대한 4차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계산하는 게 쉽지는 않겠구나. 그러면 나는 다시 얘네 두 개를 항상 도구 삼아서 식을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바이다. 나는 여기에서 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사실상 값수로 얘기했을 때 뭐랑 똑같은가? 값수로 얘기했을 때 우리 여기 좌변 우변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 추가하면 우리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결국엔 값수로 얘기했을 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와 값이 똑같다는 얘기인 거지. 얘를 도구 삼아서 얘랑 값이 같다. 즉 주어진 알파와 베타에 대한 식의 차수를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얘는 사실상 어차피 우리가 값으로 바꿀 거니까 값에 대한 얘기를 할 땐 얘나 똑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로 생각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베타 버전도 지금 식의 생김새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2랑 똑같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결론을 두고 생각해 볼게요. 너희들이 이 위에 쪽 식을 전개해서 근과 계수와 관계로 푼다고 해서 안 풀린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래 식으로 식을 더 간결하게 차수를 낮추고 뭐건 간결하게 바꾸면 이 풀이 과정 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단축이 되겠죠. 그걸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전개를 좀 해볼게요.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로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함수항 길이 더하기 4가 되면서 이 알파 베타랑 알파 더하기 베타 자리에 또다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죠. 1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에요. 그 다음에 더하기 4가 되면서 이 문제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지고 너희 거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여러 번 풀어보시고 왜 이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실 이거 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를 대비할 때도 이런 것들 사실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0이 되는 값을 0이 되는 식을 알고 있을 때 이거 가지고 식을 간결하게 처리하는 거 사실 나눗셈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내가 이렇게 그냥 양변에다가 똑같은 시절에서 얘는 얘랑 똑같다라고 했지만 우리 검산식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사실 내가 0을 값으로 갖는 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으로 나눴다라고 생각했을 때 알파 제곱에 알파 제곱이 한 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몫이 하나일 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가 되는데 이걸 이제 값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여기의 값은 0으로 날아가는 것이고요. 결국엔 요놈의 값은 이놈의 값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 나눗셈의 개념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죠. 5번, 6번의 개념까지 공부를 해주시고 대표적으로 한 문제를 같이 봤고요. 나머지도 잘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정리를 좀 더 이어서 나와볼게. 그리고 이 6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약간 다른 방향으로 세서 이 근의 어떤 종류나 개수 관련된 얘기, 근의 종류 관련된 얘기로 넘어갔을 때 판별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배웠던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면 뭐가 있습니다. 판별식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혈례근의 성질도 지금 배운 거니까 여기다가 끼며 넣을 수가 있겠죠. 혈례근의
성질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판별식에서 사실 그 선박자는 또 특히나 중요한 경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판별식이 0이다, 짝수 판별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얘는 어떤 최고차항 계수로 묶었을 때 x-알파의 제곱꼴로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2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근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중근을 갖는 거고요. 개수로 얘기하면 한 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게 다 삼박자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도 했고요. 고1 때도 또다시 했으니까 완벽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죠. 다 마찬가지 같은 얘기여서 셋 중에 하나의 멘트만 나와도 나머지 두 개의 멘트까지 다 스스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를 가운데 어떤 경계에 삼아서 그런 다음에 이 위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면 뭐 이런 개념이 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아래쪽에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았으면 이제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는가, 거꾸로 분의 종류가 어땠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 여기 내용들은 자세하게 적진 않을게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배워왔다는 얘기예요. 2차 방정식의 모든 내용들인 거고, 이제 두 가지를 더 할 건데, 두 가지는 이렇게 단편적인 어떤 몇 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방정식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문제만 조금 더 보고 그 남은 두 가지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흐름을 한번 끊고 갈게요. 한 문제는 뭘 더 볼 거냐? 자, 한번 가봅시다. 뒤쪽에 우리 어, 544번만 보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이제 여기 44번 보겠습니다. 저런 것들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놓은 상태에서 544번을 봅시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는 0이고요. 얘도 숙제였으니까 아마 다 풀려있을 거긴 한데요. 알파 베타가 누구냐? 근데 절대값 알파랑 절대값 베타의 합이 5라고 나와 있어요. 절대값 알파랑 절대값 베타의 합이 5다. 그럼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면, 자, 봐봐. 우리가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얘를 분석하기 위해선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나눠줘야 돼. 일단 둘 다 양수라면 절대값이 그대로 바뀌어서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고, 만약에 하나가 양근이고 하나가 음근이라면 얘는 마이너스 베타로 바뀔 거고요. 둘 다 음근이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바뀌면서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얘를 제곱한다는 생각을 하면 어떨까? 그걸 내가 가르치고 싶어서 지금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불러봤어요. 1부의 마지막 문제. 얘를 제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절대값 알파 앞에 거의 제곱인 거지. 일단은 거기서 그게 절대값 알파의 5의 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 2배의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이렇게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더하기 절대값 베타의 제곱이 올 건데,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성질이 하나가 있어. 우리 위에다가 잘 써놓읍시다. 우리 애초에 절대값을 붙여달라는 거는 알파랑 베타가 실수라는 거를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절대값 알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제곱한 건 사실상 알파의 제곱이랑 똑같다. 즉 절대값이 취해져 있을 때 그 절대값을 무력화시키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제곱이에요. 여기 이게 양수라고 해도 알파 제곱, 알파 제곱이에요. 뭐 음수에서 마이너스 알파로 나온다고 해도 마이너스 알파를 어차피 제곱하면 플러스 알파 제곱이 되는 거니까 절대값 알파를 제곱하나 알파를 제곱하나 똑같다라는 걸로부터, 자, 잘 들어. 절대값 알파에서 절대값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도 공부하셔야 되고, 뒤에 가서는
이 알파의 제곱을 절대값 알파의 제곱으로 바꿔 쓰는 것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얘도 이 뒤쪽 부분에서 배우면 요 방향도 너희들이 체화를 하겠지만 지금은 일단 양방향으로 좀 공부를 해둡시다. 기본 개념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가 케이스를 굳이 막 3가지, 4가지로 나눠서 분석하지 않더라도 아주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야. 자, 절대값 알파의 제곱은 알파 제곱이랑 똑같아요. 절대값 베타의 제곱도 베타 제곱이랑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가 이제 또 쓸 건데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는 사실상 어차피 알파를 0 이상으로 바꾸고 베타를 0 이상으로 바꾸는 거니까 얘는 절대값을 하나로 합쳐 쓸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그래서 이것도 써볼게요. 절대값 알파랑 절대값 베타를 곱하는 거는 어차피 알파 베타를 0 이상으로 바꾼 거랑 결과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절대값은 찢을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습니다. 곱셈에 대해서. 자, 이 두 가지 절대값과 관련된 어떤 성질들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너희들의 그 수학 라이프의 절대값이 조금씩 스며들게 될 거거든. 지금은 이렇게 단편적인 내용으로 나오겠지만 이제 뒤쪽 가면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 이런 것들을 다 그래프로도 그려보고 식으로도 분석하기 때문에 절대값이랑 조금씩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질 2가지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지어볼게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공부하시고 여기까지 끌고 왔으면요. 이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심플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자, 알파 더하기 베타 자체가 우리 이미 1이라고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2, 분의 마이너스 2니까 1. 알파 베타가 2분의 a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값을 끌어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얘는 요거 통째로의 제곱에 요거 2개 뺀 거니까 1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자체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1의 제곱에다가 요거 2개 빼면 1 마이너스 a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2에다가 이제 알파 베타가 2분의 a니까 절대값에 2분의 a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지. 근데 그거의 값이 지금 5라고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과정이 좀 길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정리했을 때 여기를 보면 이제 우리는 사실상 맨 처음에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는 얘가 양양, 양분, 분양, 분분 뭐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눠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절대값을 최대한 무력화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로 제곱을 취해보면 사실상 마지막에 2분의 a가 0 이상이냐 0보다 작냐 그것만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케이스를 하는 거지. a가 0 이상이라면 0 이상이었다면 그러면 2분의 a가 0 이상이니까 절대값을 취해봤자 그대로 나와요. 절대값은 0 이상이면 그대로, 음수면 부호를 반대로 뒤집는 거. 우리가 루트 안의 제곱이랑 절대값이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제곱근 공부할 때도 루트의 제곱이랑 루트의 안쪽에 있는 제곱이랑 절대값 a랑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똑같은 기호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결되는 거잖아. 1-a 더하기 이 2분의 a가 그대로 옮겨지니까 a가 되는데 이게 5일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답이 아니다.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두 번째 경우 a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A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1-a에다가 얘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나오겠죠? 마이너스 2분의 a에 2가 곱해진 거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 그게 5였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2a가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다. 애초에 음수라는 가정에 부합하기 때문에 얘는 모순점이 없으므로 정답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마이너스 2였구나. 이 문제는 굉장히 또 중요해요.
중요한 문제였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고 544번은 꼭 중요 표시해 주시고요. 절대값에 관련된 그 두 가지 어떤 계산과 관련된 개념인 거지 그거 정리해놓고 다시 한번 복습의 느낌으로 우리 앞에서 루트 안에 제곱줄인 거랑 절대값이랑 같은 의미였다. 이거 할 때도 어떻게 했어? A가 0 이상이면 그대로 뺐고 0보다 작으면 반대로 바꿔서 뺐지.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법인데 0 이상이면 그대로 음수면 반대로 빼는 거니까 역할이 똑같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2부 아주 중요한 내용 이어서 갈 건데 잠깐 쉴게요.